전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업종이 겹치는 이른바 과밀화 때문인데요. 평균 임금보다 낮은 소득과 이어지는 폐업에 전라남도는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진도군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럭비 대회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가 된 건데 진도군이 민원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전남 지역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당과 제철소 등의 공장이 밀집된 동부권 지역이 서부권보다 오존 농도가 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진군 공무직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강진군청과 공무직 노조는 임금 체계와 경력 인정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영업이익이 해당 업종 근로자보다 크게 났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자세히 보니 비슷한 업종의 점포들이 곳곳에 모여 있습니다. 상인들은 비슷한 업종들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40% 이상 떨어졌어요. 운영 자체가 어려워요. 저희도 가게 내놨는데 가게 다 비어 있잖아요. 앞뒤로. 거리가 지금 너무 한가하고 너무 지금 보시다시피 장사가 안 되거든요. 매출도 거의 이제 절반을 떨어져 가고 있어요. 절반을. 전남 지역의 소상공인 업종 과밀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상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이 전국의 90%가 넘는 지역에서 과밀 상태를 보였습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사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은 2,500만 원으로 동종업종 근로자 평균 임금인 3,200만 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과밀 수준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전남 지역은 평균 영업이익이 2,146만 원으로 전국에서 과밀 수준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소상공인 소득이 근로자 임금 수준보다 낮은 소상공인 업체 비중도 80.7%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숙박음식업의 경우에도 근로자 평균 임금인 2,200만 원보다 낮은 1,753만 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과밀 정도가 높았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전남의 경우 2018년 기준 도소매업 폐업률이 33.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10곳 중 3곳 이상은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관련 지원 예산을 지난해 180억 원에서 올해 310억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조례 등을 통한 지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인데 사회보험료 지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료 기준의 개선과 상가 임대차 보호 기간 연장법 개정 등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건의안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 영세한 부분 그런 걸 지원하고 또 이런 분들이 또 그만두려고 하거나 이랬을 때도 또 문제가 되고 잘 되고 했을 때도 또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금이나 또는 폐업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정책으로 가다듬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업종 과밀화로 인해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소득, 이어지는 폐업까지 소상공인들이 과당 경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전남 진도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변공원에서 열린 럭비 대회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가 된 건데 참다 못한 진도군은 민원인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전남 진도의 한 수변공원. 농기계가 공원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민원인이 철새 보호지역에서 체육 경기를 하는 건 위법하다며 트랙터를 세워둔 겁니다. 이 남성은 급기야 진도군청을 찾아가 담당 공무원의 얼굴에 수첩을 던지고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체육 경기 진행에 위법성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그 규정을 나한테 보여주라 했어요. 무엇을 위반을 했는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화를 내면서 저한테 얼굴에 수첩을 던지고 저걸 맞고, 그러니까 이거 진도군처럼 막장 행정을 한다고 공무원들하고 요구를 하고 난리가 난 거죠. 맞아서 이제 조금 울렁울렁 하니까 어지러우니까 이제 병원을 갔어요, 제가. 민원인 조모 씨와 진도군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된 건 5년 전부터입니다. 조 씨는 당시 공원 청소 인력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며 진도군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바뀐 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후에도 염해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은 없었고 쓰레기 소각장 주변 마을에 주는 지원금도 자신의 마을만 빠졌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다만 공무원을 폭행한 건 홧김이었을 뿐 지금은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답변 태도가 그것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는데 어쨌든 저도 뭐 반성을 하고 있고 어쨌든 참았어야 되는데 어제 참을 수 없으니까 그냥. 민원인의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진도군 공무원 노조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악질 민원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공무 집행하면서도 민원인들이 화날 부분도 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는 다 묵인하고 설득을 하고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전체 조합원들이 폭행은 용납될 수 없다. 노동조합에서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조 측은 결국 민원인 조 씨를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앞으로 악질 민원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강진군 공무직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강진군 공무직 노조조합원 134명 가운데 70여 명이 군청 앞에서 8시간 전면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강진군청과 공무직 노조는 호봉제 전환의 임금 체계와 경력 인정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신안군 흑산면 인근 바다에서 어선끼리 충돌해 선장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4일 오전 9시쯤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1.5km 바다에서 1톤급 어선 A호와 1.5톤급 어선 B호가 서로 충돌했습니다. A호 선장 73살 K모 씨는 해경이 흑산도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B호 선장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전남 지역 자연재해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물 점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기태 전남도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도 평가 결과 전남은 2016년 9등급에서 2017년 7등급으로 2단계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와 해남, 무안, 고흥 등 7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평균 이하의 등급을 받았다며 장흥과 진도, 영암, 담양은 최하위인 10등급인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보름가량 폭염특보가 앞당겨졌을 만큼 예년보다 일찍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봄철보다 미세먼지는 줄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불청객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오존인데요. 벌써부터 고농도 오존주의보가 수차례 발령되고 있는 만큼 올여름 미리 알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존의 위험성과 대비법을 서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지난달 전남에도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에서 내뿜는 화학물질이 햇빛의 강한 자외선과 만날 때 생성되는데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그 유해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존주의보에 대해서는 그런 건 자세히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많이 뉴스도 나오고 이러는데 오존주의보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겠어요. 문제는 오존주의보 발령이 해마다 잦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어코리아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라남도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모두 26번으로 2017년보다 약 40% 늘었습니다. 특히 순천, 여수, 광양 등 동부권의 오존주의보 발령은 현재까지 모두 39번으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산단과 제철소 등 각종 공장이 밀집된 전남 동부 지역의 오존 농도가 서부권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존 자체가 자극성을 가진 물질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존 물질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특히 호흡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제 천식 환자라든지 이제 유아 또 노약자 분들한테는 사실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호흡기에 질환이 있어서 또는 피부에 질환이 있어서 그런 방어력이 약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자극을 받으면은 세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전라남도는 올여름 지속적인 무더위가 예상돼 오는 10월까지 오존 경보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급증하는 오존주의보에 대비하기 위해 오존 경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또는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셔도 되고요. 여기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그 상황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내려졌을 때 어떤 지역에 얼마로 몇 시에 발령이 내려졌는지도 여기 실시간으로 보여지고요. 틈틈이 오존 정보를 확인해 오존주의보가 내려진 날에는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전라남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산시성 대표단이 2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산시성 대표단은 러후이닝 당서기를 포함해 각 분야별 업무 협약에 참여할 인원 160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전라남도와 실질적 협력 5개년 계획 협의안에 서명하고 현대사무중공업과 목포해양유물전시관 방문 등의 일정을 보낼 예정입니다. 또 경제무역과 문화관광, 예술환경, 청소년 교육 등 8개 분야에 대한 실천 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는 등 불이익이 강화됩니다. 전라남도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 원인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독 설비나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20%를 감액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도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우리나라 전통 한선의 용어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온라인 사전을 발간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전통배의 종류와 구조, 항해기술 등이 담긴 1940여 개의 단어를 그림에서 3차원 영상까지 다양한 기술과 접목해 웹과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 사전에 담았습니다. 온라인 사전은 선사시대에서 근현대까지 우리나라 해역에서 활동한 전통 한선이 담겼으며 2015년부터 5년에 걸쳐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목포항을 대상으로 공유수면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목포해수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목포항에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시설 40곳을 대상으로 무단 사용 여부와 불법 매립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 행위는 관계 변경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방침입니다. 퍼플섬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신안 안자면 박지도에 보라색 쓰레기 수거 상자가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4월 천사대교가 개통된 이후 연일 안자면을 찾는 관광객만큼 쓰레기 배출량도 늘면서 박지 선착장에 보라색 쓰레기 수거 상자를 설치해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반월도와 박지도에 라일락을 비롯해 다년생 보라색 화초를 심는 이른바 퍼플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에서 전라남도 회장기 유도대회와 함께 전국 체육대회 2차 선발전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여성부와 청년부, 장년부에서 각 체급별 1위가 선정됐습니다. 특히 초중고교 챔프전에서는 장흥초등학교 김복국 선수와 장흥중학교 안우진 선수, 순천공고 손용기 선수가 챔프의 영예를 안았으며 단체전 5인조는 순천유도관이, 7인조는 장흥유도관, 종합 1위는 광양유도관이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스포츠인들이 자연을 찾아서 운동하고 즐기고 자기 기량을 10분 쌓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나가겠습니다. 정남진 장하면은 스포츠 메카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심어지도록 공약을 내세운 만큼 착실히 스포츠 시설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지역에서 복분자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07년부터 산림청과 협약을 맺고 봉강면 지역 특화 작물로 복분자를 재배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확하는 백운산 토종 복분자는 건조 과정을 거쳐 7월 말 한국인삼공사에 전량계약 출하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이번에 수확하는 복분자로 모두 5억 800만 원의 농가 소득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지역 내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여성 농업인 전문 능력 개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잔치상 특별 요리와 여성 재능 강화 과정으로 진행되며 오는 8월까지 28개 강좌로 구성됐습니다. 고흥군은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심리치유 강좌 등 농촌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강진군이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강진군은 옴천면 청자골 어르신들이 두부와 콩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이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옴천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관광객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두부를 만들어 보는 체험 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278회 신안군 의회 1차 정례회가 15일 동안의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신안군 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지난해 예산 결산을 비롯해 예비비를 심사해 승인하고 각종 조례안 등 46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3차 본회의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해달라며 이종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섬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날씨는 점점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19도로 시작해서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대부분 높게 치솟겠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올라 당분간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다가오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이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햇볕에 무방비로 노출 시 수십 분 이내에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 외출하실 때는 양산이나 선글라스 필수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